주가는 얼마든지 여러분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단 하나 절대로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래량입니다. 어젯밤에도 빨간 캔들, 파란 캔들만 째려보면서 오르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솔직히 그 기도 지금까지 얼마나 잘 통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캔들에 기도하는 대신 거래량을 읽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계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기술적 분석의 판을 완전히 뒤엎어버렸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 버프. 도르마이어가 세상에 던진 폭탄 같은 이론이 있습니다. 세력이 아무리 교묘하게 숨어도 절대 지우지 못하는 흔적, 바로 거래량이라는 발자국을 추적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놓치신다면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은 세력이 던져주는 미끼를 덥석 물고 있는 개미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실 겁니다. 반대로 지금 여기서 끝까지 따라오신다면 다음번 세력의 흔들기에서는 당하는 쪽이 아니라 미리 알고 웃으면서 지켜보는 쪽에 서 계실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다음 몇 분에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주가라는 결과만을 쫓습니다. 양봉이 뜨면 환호하고 음봉이 뜨면 절망합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전혀 다른 곳을 봅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거래량이야말로 가장 먼저 움직이는 선행지표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동평균선이나 캔들 패턴은 거래량이라는 뒷받침이 없으면 그저 지나간 과거의 흔적일 뿐입니다. 반면 거래량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이자 큰손 세력이 실제로 자금을 투입하고 회수하는 순간을 그대로 드러내는 살아있는 신호입니다.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거래량은 앞으로 다가올 주가의 방향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예고해 줍니다. 이러한 통찰을 체계화한 연구는 기술적 분석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동안 막연히 중요하다고만 여겨졌던 거래량을 명쾌한 논리로 해석해낸 것입니다. 핵심 철학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세력이 은밀하게 매집을 시작할 때는 주가가 크게 튀지 않아도 특정한 패턴의 거래량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매집의 흔적을 남깁니다. 반대로 주가가 고점을 찍은 상황에서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폭발하거나 혹은 주가는 오르는데 거래량이 오히려 말라버린다면 이것은 세력이 이탈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가치 투자를 지향하든 단기 매매를 지향하든 관계없이 거래량을 제대로 읽어내는 능력이야말로 수익과 손실을 가르는 결정적 열쇠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투자 공부는 캔들의 모양이 아니라 세력의 발자국인 거래량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거래량을 제대로 이해하는 투자자는 놀라울 정도로 드뭅니다. 아무리 감으로 매매하는 사람이라도 주가가 중요하다는 것은 압니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라는 말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단순하게 주가가 오르면 좋은 것이고 주가가 내리면 나쁜 것이라 믿습니다. 물론 주가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현명한 투자자는 거래량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누구나 주가와 거래량을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 정보를 제대로 해석하고 실전에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특정 가격에서 거래된 주식의 수량이 많을수록 그 가격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머릿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주식 투자의 본질을 관통하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시장 참여자가 특정 가격에서 활발하게 거래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이 그 가격에 투표를 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적다는 것은 그 가격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이 많다는 징후입니다. 온라인 중고 거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물건을 팔려는 사람이 단 한 명뿐이라면 그 사람이 부르는 가격이 정말 적절한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판매자가 비슷한 가격에 활발히 거래를 이어간다면 그 가격은 상품의 진짜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도 똑같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특정 주가의 움직임에 동조할수록 그 움직임의 타당성은 점점 더 견고해집니다. 거래량은 확신을 더해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차트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가격을 찾고 싶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던 그 가격이 바로 시장이 인정한 가격입니다. 거래량이 많았던 자리는 그만큼 사고 팔기 쉬운 자리이며 많은 사람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자리입니다. 거래량은 시장의 유동성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진실하고 믿을 만한 지표입니다. 거래량이 적으면 원하는 가격에 빠르게 매도하기 어렵지만
거래량이 풍부하고 가격 범위가 좁게 형성된다면 즉시 현금화할 수 있고 매수했던 가격과 비슷한 수준에서 매도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제부터는 세력의 흔적을 포착하는 실전 해석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래량은 정보의 진위 여부를 알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새로운 뉴스나 공시가 시장에 퍼졌을 때 거래량의 변화를 관찰하면 그 정보가 실제로 얼마나 가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급증한다면 투자자들이 그 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고, 반대로 아무리 큰 뉴스가 나와도 거래량의 변화가 없다면 그 정보는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거래량은 시장의 관심과 열의를 그대로 표현합니다. 거래량이란 결국 머무를 자리를 찾아가는 돈의 흐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수 방향이든 매도 방향이든 거래량이 폭발한다는 것은 그만큼 특정 종목에 커다란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거래량은 시장 참여자들 사이의 의견 차이를 나타냅니다.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다는 것은 결국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그 종목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대량으로 팔고 나갔고 누군가는 대량으로 사서 들어왔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가는 쪽의 판단이 옳은가 아니면 들어오는 쪽의 판단이 옳은가? 대량으로 매도하고 떠난 사람들의 판단이 맞다면 그 종목은 앞으로 부진할 확률이 매우 높고, 대량으로 매수하고 들어온 사람들의 판단이 맞다면 그 종목은 앞으로 좋은 흐름을 보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거래량을 시장의 연료에 비유한 표현도 있습니다. 우주선이 발사될 때 전체 연료의 절반 이상을 궤도에 오르는 초반 과정에서 소모하듯이 거래량 역시 추세의 초입에서 폭발적으로 소모되며 이후에는 적은 연료만으로도 그 추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거래량과 주가의 관계는 정확히 이 연료와 우주선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거래량이 결국 진실을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거대 자금을 움직이는 세력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매수하거나 매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주가를 크게 흔들지 않는 범위 안에서 매매를 이어가려 하지만 거래량만큼은 절대 숨길 수 없습니다. 거래량이 갑작스럽게 폭증했다는 것은 곧 세력이 시장에 개입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비록 주가의 움직임을 최대한 억눌렀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흐름이 보입니다. 거래량은 사람들의 관심을 나타내고 대량 거래량은 손바뀜을 의미하며, 대량 거래량은 세력의 시장 개입을 증명하고 거래량은 시장을 움직이는 연료 그 자체입니다. 이 네 가지 단서만 제대로 조합해도 세력의 진짜 의도를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가 폭등 직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거래량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량은 주가에 앞서 움직입니다. 여러 실증 연구에서 유달리 거래가 많았던 종목은 이후 상당한 수익을 기록했고, 거래가 침체되었던 종목은 형편없는 수익률을 보인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거래량이 많을수록 수익 프리미엄이 커진다는 공통된 결론이 나왔습니다. 주가와 거래량은 시장이라는 하나의 무대에서 함께 만들어지는 합작품입니다. 둘 중 하나만 떼어놓고 분석하면 어떤 모델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래량과의 관계 속에서 주가를 해석해야 합니다. 추세라는 개념은 물리학의 관성법칙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물체는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듯이, 거래량의 변화가 없다면 그 정보는 미래를 예측하는데 별다른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의미 있는 신호는 오직 거래량의 뚜렷한 변화입니다. 또한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물리 법칙을 주식시장에 대입해보면 거래량은 주가를 밀어붙이는 힘이고 주가의 변화율은 가속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의 거래량이 평소보다 20% 늘어나면서 전일 대비 10% 이상 급등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은 거래량이 300%로 폭증했는데 주가는 겨우 5% 상승에 그쳤고, 그 다음 날은 거래량이 400%까지 늘었는데도 주가는 2%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언뜻 보면 거래량이 계속 늘고 있으니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정반대의 위험 신호입니다. 힘은 점점 커지는데 그 힘으로 얻어지는 가속도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결국 주가라는 질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노력은 갈수록 커지는데 결과는 갈수록 작아지는 이런 흐름은 겉으로는 여전히 강세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기진맥진해서 언제든 급락할 수 있다는 경고를 미리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하나의 공식으로 표현하면 거래량은 주가의 무게와 주가 변동폭의 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가의 변동폭은 그 주가가 짊어진 무게와 거래량이라는 함수의 결과값으로 결정됩니다. 거래량이 크게 늘었는데도 주가의 변동폭이 오히려 줄어든다면 그것은 주가의 무게가 과도하게 팽창했다는 신호입니다. 무게가 계속 무거워지면 결국 그 주가는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한 거래량이 받쳐주지 못하는 순간 주가는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급등 이후 갑작스러운 폭락이 자주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제 캔들과 거래량을 결합해 실전 매매 타점을 잡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가를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하나의 캔들과 다음 캔들의 종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유달리 많은 거래량은 시장이 크게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많은 거래량은 시장의 확고한 신념과 방향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것이야말로 거래량 해석의 진짜 핵심입니다. 엄청난 물량이 매도자의 손에서 매수자의 손으로 혹은 그 반대로 이동했다는 것은 현재의 흐름이 반전되거나 새로운 활력이 유입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종가의 변화를 해독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그 파급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든 상관없이 거래량의 증가는 그 움직임의 신뢰도를 입증합니다. 이 원칙만큼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합니다. 종가가 상승 마감했는데 거래량까지 증가했다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며 현재 추세는 명백한 강세입니다. 반면 종가는 상승했지만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면 이때부터는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속으로는 약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캔들이 위로 솟구친다고 무조건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거래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반드시 긴장해야 합니다. 반대로 종가가 하락 마감했는데 거래량이 오히려 증가했다면 이것은 매우 강력한 약세 신호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종목을 보유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가가 하락 마감했음에도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오히려 강세로 해석해야 합니다. 매도하려는 힘이 점점 소진되고 있으며 공급이 말라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눌림목 매수 타점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량 거래량이 터진 캔들의 종가야말로 시장이 가장 신뢰하는 가격입니다.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시장의 확고한 의도를 뜻하며 그만큼 확신과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10,000명이 참여해서 만들어진 가격과 10명이 참여해서 만들어진 가격의 신뢰도는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만약 대량 거래량이 터지며 세력이 인정한 특정 가격이 존재하는데 이후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가격이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밀려 내려왔다면 그 종목은 지금 굉장히 저렴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시장이 인정했던 진짜 가격은 더 높은 곳에 있는데 거래량이 빠진 소수의 매도세에 의해 가격만 일시적으로 눌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순간이야말로 진짜 매수하기 좋은 자리이며 이것이 바로 눌림목 매수 타점의 핵심 원리입니다. 거래량을 정확히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허수 가격을 정확히 간파해낼 수 있습니다. 실전 사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량 거래량과 함께 강한 양봉이 발생한 다음 날 주가가 20%가량 급락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가의 움직임만 보는 사람이라면 이 급락에 크게 겁을 먹고 손절해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거래량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대량 거래량이 이미 그 가격의 신뢰도를 증명해 준 상황에서 소수의 개인 매도로 만들어진 낮은 가격은 진짜가 아니라 허수라는 것을 곧바로 간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분할로 매수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이번에는 주가의 큰 흐름을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4단계 구분법은 여러 파동 이론보다 실전에서 훨씬 더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는 평가를 받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강력한 수요의 국면입니다. 투자자들은 대개 희망과 낙관주의에 이끌려 매수에 나섭니다. 상승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료가 필요한데 그 연료가 바로 거래량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추세를 떠받치는 상당한 거래량을 동반하며 주가가 힘차게 상승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단계가 대체로 공급이 소진되고 거래량이 감소한 이후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강세의 시작은 대개 큰 폭의 주가 변화와 함께 나타나며
양봉의 개수가 음봉의 개수를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초기 국면에서 기관이나 큰손 세력은 물량을 왕성하게 흡수하는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 랠리를 드디어 손실에서 벗어날 기회로 여기고 매도해버립니다. 시장이 점점 성숙해질수록 더 많은 투자자가 높아진 가격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 종목을 둘러싼 낙관적인 믿음이 시장 전체에 퍼져나갑니다. 늘어나는 거래량은 이러한 상승세를 지속시키는 실질적인 에너지원이 됩니다.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던 종목에서 갑자기 평소보다 몇 배나 되는 거래량이 폭발하며 주가가 급등했다면 이것은 결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세력이 본격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며 상승 시나리오에 막을 올렸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약한 수요의 국면입니다. 거래량을 살피지 않고 주가만 본다면 이 단계는 첫 번째 단계가 성숙한 시점과 흡사해 보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거래량이 첫 번째 단계보다 확연히 약하다는 점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뒤늦게 뛰어든 마지막 매수자들이 결국 물량을 떠안게 되는 위험한 구간입니다. 주가는 여전히 추세를 이어가며 상승하지만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것은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며 상승을 지속시킬 에너지가 점점 고갈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쉽게 말해 이미 오른 가격에 그 종목을 새로 사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구간에서 기존 보유자들은 과거 상승의 달콤함을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물량을 내놓으려 하지 않고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높은 가격을 기꺼이 받아들일 새로운 매수자는 갈수록 줄어듭니다. 세력은 자신들이 보유한 물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할 때마다 조금씩 물량을 정리하는 전략으로 매도 방식을 바꿉니다. 다시 말해 주가가 한 차례 크게 흔들렸다는 것은 세력이 이미 물량을 정리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이며 이후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뒤늦게 따라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 반등이야말로 세력이 마지막 물량을 던지는 자리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주가 추세는 여전히 상승인데 거래량 추세는 하락하고 있다면 이미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갔다는 것을 눈치채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강력한 공급의 국면입니다. 지지선이 무너지는 순간 그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며 시장은 비로소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하락세의 출발점입니다. 하락의 첫 국면은 거래량 증가와 함께 시작되는데 이는 점점 더 많은 투자자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더 낮은 가격도 감수하며 매도에 나서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선 두 번째 단계에서 세력이 반등할 때만 조심스럽게 매도했다면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미 의도가 노출된 만큼 가차없이 낮은 가격에도 물량을 쏟아냅니다. 안타깝게도 사정을 모르는 뒤늦은 투자자들은 이렇게 쏟아지는 물량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착각하고 받아냅니다. 이 시기의 캔들은 첫 번째 단계와 비슷할 정도로 크고 폭넓은 움직임을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방향이 정반대이며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탐욕보다 훨씬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변동성은 더욱 커집니다. 시가에서 크게 올랐다가 장중에 완전히 곤두박질치는 롤러코스터 같은 움직임이 압도적인 거래량과 함께 나타난다면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단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며 이때는 무조건 빠져나오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약한 공급의 국면입니다. 하락세의 마지막 구간은 거래량의 감소로 특징 지어집니다.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미 지칠 대로 지쳐버렸다는 뜻입니다. 팔 사람은 이미 다 팔았고 남은 사람들은 더 이상 매도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 뿐입니다. 주가는 바닥을 다졌고 매도 압력이 사라졌으니 이것은 강세로 전환될 강력한 사전 신호입니다. 이 시기에는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지만 거래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면 이것이 바로 약세에서 강세로 넘어가는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퍼지는 뉴스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뉴스의 내용 자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 뉴스에 대한 시장의 실제 반응입니다.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도 주가가 오히려 하락한다면 그것은 이미 그 정보를 미리 알고 있던 사람들이 앞서 매수해 두었다가 뉴스가 공개되는 순간 물량을 정리했다는 뜻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 투자자는 뉴스의 진짜 배경을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 고수들은 뉴스보다 추세를 따르라고 입을 모아 강조합니다. 상승하면 매수하고 하락하면 매도하는 단순한 원칙이 복잡한 뉴스의 해석보다 훨씬 유효할 때가 많습니다. 시장은 매일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요동칩니다. 탐욕은 수요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두려움은 공급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투자자라면 지금 이 순간 시장을 지배하는 감정이 탐욕인지 두려움인지, 매도세가 우세한지 매수세가 우세한지 항상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타당성을 검증해주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거래량입니다. 갭이 발생했을 때도 거래량 해석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갭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크게 흔들리며 시가가 전날 가격 범위를 벗어나 형성될 때 나타납니다. 많은 거래량을 동반한 갭이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강한 신호지만, 거래량이 빈약한 상태에서 발생한 갭은 오래가지 못하는 일시적인 흥분에 불과합니다. 낮은 거래량으로 만들어진 갭 상승이나 갭 하락은 신뢰도가 낮으니 그 신호에 쉽게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추세를 판단할 때도 거래량은 핵심 잣대가 됩니다. 추세가 계속 상승 궤도를 그리려면 그 궤도를 유지할 만큼의 충분한 거래량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거래량 증가라는 추진력을 얻지 못한 추세는 결국 정체될 위험에 놓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세와 거래량의 법칙이며, 최소한 주가가 그려내는 추세만큼은 거래량 증가가 함께 나타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래량은 추세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결정적 척도입니다. 낮은 거래량은 추세 전환이 임박했다는 경고이며, 낮은 거래량을 동반한 채 추세가 무너진다면 그 새로운 흐름의 신뢰도는 오히려 떨어집니다. 낮은 거래량으로 전저점이 깨졌다면 그것은 믿을 수 없는 흔들기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으니 무작정 손절하기보다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풍부하게 실린 추세 돌파는 그만큼 타당성이 검증된 움직임입니다. 늘어나는 거래량은 그 추세에 동참하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낮은 거래량에는 절대 현혹되지 말고 오직 많은 거래량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원리를 실전에 적용할 때 대부분의 투자자가 놓치는 결정적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거래량이 발생한 위치입니다. 똑같은 대량 거래량이라도 그것이 저점에서 나타났는지 고점에서 나타났는지에 따라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점에서 대량 거래량과 함께 강한 양봉이 나타났다면 이것은 세력이 본격적으로 매집에 착수했다는 신호입니다. 반면 이미 주가가 상당히 오른 상태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졌다면, 특히 윗꼬리가 긴 캔들과 함께 나타났다면 이것은 세력이 물량을 시장에 넘기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가 이 순간을 상승의 시작으로 착각하고 뒤늦게 뛰어들지만 실상은 세력이 개미들에게 물량을 넘겨주는 순간일 뿐입니다. 장중에는 크게 올랐다가 결국 높은 가격을 지켜내지 못하고 밀려 내려온 것이 바로 윗꼬리의 진짜 의미입니다. 박스권에서 조용히 횡보하던 주가가 갑자기 거래량을 동반하며 위로 돌파했을 때도 신중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진짜 돌파인지 가짜 돌파인지를 가려내는 방법은 돌파 당일 뿐 아니라 그 이후 며칠간의 거래량 흐름을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진짜 돌파라면 이후에도 거래량이 꾸준히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어나면서 주가가 함께 상승합니다. 하지만 가짜 돌파라면 돌파 당일에만 반짝 거래량이 터지고 이후에는 급격히 줄어들면서 주가가 다시 박스권 안으로 회귀해버립니다. 오랫동안 많은 투자자가 물려있던 전고점을 돌파할 때의 거래량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가격대를 뚫고 올라가려면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고점 돌파와 함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면 세력이 그 자리에 물려있던 물량을 모두 소화하면서 추세를 이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거래량이 미미한 상태에서의 돌파 시도는 저항을 뚫지 못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동평균선과 거래량의 관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주가가 주요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었다면 이것은 매도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이동평균선 위에서 지지를 받으며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이것은 매수 세력이 적극적으로 주가를 방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장기 이동 평균선에서 나타나는 지지와 대량 거래량의 조합은 더욱 강력한 신뢰도를 갖습니다. 일봉만 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실력자들은 분봉의 거래량까지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장이 시작된 직후 30분의 거래량 흐름이 그날 하루 전체의 향방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 초반에 평소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급등했다면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진짜 호재로 인해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경우라면 거래량이 장중 내내 이어지며 주가도 꾸준히 상승합니다. 반면 세력이 초반에 일부러 주가를 끌어올린 뒤 고점에서 물량을 넘기려는 경우라면
초반의 급등 이후 거래량이 급격히 줄면서 주가는 횡보하거나 서서히 내려앉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뜸한 점심시간대에 갑자기 거래량이 폭발한다면 이것은 세력의 의도적인 작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획을 시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장 마감을 앞둔 마지막 30분의 거래량은 그날의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감 직전 거래량이 급증하며 상승 마감했다면 다음 날에도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반대로 마감 직전 거래량이 급증하며 하락 마감했다면 다음 날 하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거래량과 함께 반드시 확인해야 할 또 하나의 지표가 바로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량만 보는 것은 절반만 보는 것과 같습니다. 거래대금은 거래량의 주가를 곱한 값으로 100만 주가 거래되었더라도 주가 수준에 따라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거래대금이 클수록 큰손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소 거래대금이 크지 않던 종목이 갑자기 몇 배로 폭증했다면 이것은 세력이 본격적으로 매집에 나섰거나 반대로 보유 물량을 대거 정리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며칠 연속으로 거래대금 상위권을 유지하는 종목은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는 뜻이므로 추세가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 단 하루만 반짝 상위권에 올랐다가 사라지는 종목은 일회성 이벤트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절과 익절의 정확한 타이밍을 잡는 데에도 거래량 분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저점에서 대량 거래량과 함께 매수했는데 이후 거래량이 급감하며 주가가 하락한다면 예상했던 상승 시나리오가 무산되었다는 뜻이므로 손절이 필요합니다. 지지선으로 여겼던 자리가 대량 거래량과 함께 무너진다면 이것 역시 즉각적인 손절 신호입니다. 반면 주가는 하락했지만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매도 압력이 소진되고 있다는 뜻이므로 조금 더 버텨볼 가치가 있습니다. 익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가는 오르는데 거래량이 점점 줄어든다면 상승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이므로 분할로 수익을 시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래량 증가 없이 주가만 급등했다면 소수의 세력만으로 만들어진 취약한 상승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이익을 시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고점에서 대량 거래량과 함께 윗꼬리가 긴 캔들이 나타났다면 이것은 세력이 물량을 던지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이니 미련 없이 전량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인위적으로 조작된 종목을 가려내는 방법입니다. 이런 종목은 정상적인 흐름과 확연히 다른 거래량 패턴을 보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불규칙한 거래량입니다. 정상적인 종목은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늘거나 줄지만 조작이 의심되는 종목은 아무런 이유 없이 거래량이 갑자기 폭발했다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두 번째 특징은 주가와 거래량 사이의 괴리입니다. 주가는 급등하는데 거래량은 별로 늘지 않거나 반대로 거래량은 폭발하는데 주가는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장 마감 직전에만 나타나는 이상한 거래량 폭증입니다. 하루 종일 조용하다가 마감 몇 분 전에 갑자기 거래량이 몰리며 주가가 급등하는 패턴이 며칠간 반복된다면 절대 손대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특징은 호가창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동일한 수량의 주문입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거래량을 부풀리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런 종목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갑작스러운 거래량 폭발 자체를 일단 의심하는 태도입니다. 정상적인 상승은 언제나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쌓이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가는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거래량만큼은 진실을 감추지 못합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주가를 조작하려 해도 거래량까지 완벽하게 숨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거래량 속에는 세력의 진짜 의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원리를 체득한 투자자는 세력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세력이 조용히 매집할 때 함께 들어가고 세력이 물량을 던지기 전에 먼저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거래량 분석이 가진 진짜 힘이며 여러분이 개미의 무덤에서 벗어나 현명한 투자자로 거듭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부터는 주가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뒤에 숨겨진 거래량을 함께 읽어내시기 바랍니다.